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지수가 1.78% 올라서 4,10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외국인이 1조 매수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좀 방향성이 없기는 한데, 어제는 이렇게 7천억 팔았는데 오늘 바로 1조를 이렇게 사면서 다시 또 상승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. 네, 그래서 지수가 4,100까지 올라왔고요. 우리는 이제 최고점이 4,220대였으니까 한 3% 정도 더 올라가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습니다. 뭐 미국보다는 좀 약하긴 하죠. 미국은 1% 정도 남은 수준이라서 우리가 미국보다는 좀 더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, 확실히 근데 한국 주식이 가볍긴 한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네, 아침에 이제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역시 1조 대 매수, 네, 이 정도 들어오면 네, 꽤 오릅니다. 거의 아침 저점에 비해서는 한 2%는 끌어올린 거거든요. 네, 그러면서 한국 주식도 다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미국 증시는 좀 쉬어갔습니다. 다우가 약보합 수준이었고요. 나스닥은 0.2% 정도 상승을 했는데 주요 종목 보시면 어제 올랐던 종목은 오라클, 그리고 메타, 뭐 엔비디아, 뭐 이 정도 종목들이 좀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.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180불대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.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이제 메타라는 이제 이름이 메타버스에서 이제 따온 건데, 이쪽에 투자가 좀 너무 많기는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투자들이 싫어하긴 했는데, 이쪽에 좀 투자를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였습니다. 네. 그리고 좀 빠졌던 종목들 보면 인텔 같은 경우는 7% 빠졌고요. 마이크론이 3% 빠지면서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제법 빠진 주식도 있었고요. 그리고 코스트코 같은 경우도 요새 좀 계속 약하긴 합니다. 코스트코도 어제 거의 3% 가까이 빠지면서 이제 900불 밑으로 내려온 그런 모습입니다. 코스트코도 고점 대비로는 상당히 빠진 모습이에요. 코스트코 고점이 거의 한 1100불 가까이 되니까 네, 꽤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미국도 S&P 기준으로 1% 정도 남았으니까 뭐 언제든지 사상 초과 돌파를 할 수 있을 거고요.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금 거의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웬만하면 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이렇게 보입니다. 오히려 금리 인하를 안 하게 되면 좀 충격이 있을 것 같고요. 네.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가 근데 좀 반영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12월 달에 막상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추가로 강하게 오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그거는 좀 반영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크게 오른다기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약간씩 올라가는 그 정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여전히 비트코인은 약하고요. 뭐 9만 불 초반대에서 계속 횡보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금 같은 경우도 4,20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높긴 한데 그래도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.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뭐 장중 고점은 1474원이니까 지금 68원대 약간은 떨어지는 모습인데, 확실히 쉽게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오늘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좋았던 종목이 현대차가 되게 좋았어요. 현대차가 11%나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뭐 네, 일단은 뭐 이런 뉴스로 좀 네, 올랐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긴 한데, 사실 뭐 이거 하나만 갖고서는 아닌 것 같기는 해요. 왜냐면 뭐 15% 소급 적용된다는 거 다 알고 있었고, 그게 막 딱 지금 반영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, 어떻게 보면 그동안 좀 못 올랐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반도체가 이렇게 좋았을 때 보면 현대차가 상당히 소외받아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막 떨어졌었거든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꺼번에 요 며칠 사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상초가 돌파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이제
우리 이제 코스피 3,300 고점일 때, 이때도 뭐 한 20만 원대 후반 뭐 이 정도였고요. 그리고 네, 이때 작년에도 뭐 거의 한 30만 원 가까이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뚫어내면서 이제 30만 원대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상당히 그래도 현대차도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주가는 이렇게 계속해서 좀 사상 초록치를 뚫어주는 게 좋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장기로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차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기쁜 것 같고요. 물론 뭐 지금 테슬라라던가 이런 지금 회사들에 비해서 현대차가 상당히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긴 한데 뭐 밸류에이션 지표상으로는 싸기는 합니다. 진짜 돈은 잘 벌고 있고요. 그리고 배당이라던가 이런 것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하죠. 네, 그냥 어느 정도 세계 시장에서 좀 비중을 좀 유지하는 수준만 되져도 네, 좋기 때문에 현대차도 어, 그래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보면 또 삼성전자도 3% 오르면서 삼성전자도 제법 많이 올랐고요.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4%대 반등을 하면서 방산주도 조금 네,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많이 빠졌었죠. 네, 110만 원대에서 거의 80만 원을 잠깐 깨기도 했는데 일단은 지금 반등을 조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. 확실히 요즘은 하이닉스가 약하고 삼성전자가 좀 더 강한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삼성전자가 다시 어느덧 11만 원대 가까이 이렇게 오면서 저번에 11월 4일 고점을 또 노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얼마 안 남아서 삼성전자도 뭐 충분히 다시 고점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지금 위치라서 만약에 삼성전자도 고점을 뚫고 우리나라 뭐 조선 방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그러면 우리도 4220 저번 지수 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한국 증시가 좀 불안한 면도 있긴 한데 또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지금 밑에서 보면 제법 많이 반등을 했거든요. 거의 3,800대 이쯤에서 만약에 저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 꽤 지금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역시 그래도 장점이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올해 뭐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어서 장기 투자용으로는 역시 미국 증시가 좋다고 이렇게 보고요. 오늘자로 봐도 이제 올해 S&P가 16%, 나스닥이 21%니까 올해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예전에 이제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3년 보면 110%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나스닥이 20%도 지금 성이 안 차는 그런 뭐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왔다는 점. 네. 그리고 올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거의 70%, 네, 코스피 200 같은 경우는 80% 올라왔는데 3년을 보면 똑같죠. 네, 그래서 코스피는 워낙 지난 3년 동안 올라온 게 없어가지고 올해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올라왔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 뭐 외국인 1조 들어온 거 상당히 반갑고요. 계속해서 이렇게 1조씩만 들어와도 지수 잘 오를 거거든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,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정부에서 저번에 이제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이런 거 뭐 기대보다는 좀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네, 그런 거를 조금 평가를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잘 이렇게 개선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